네, 안녕하세요. 요즘 케이팝 씬에서 아마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일 텐데요. 바로 베이비몬스터입니다. 뭐 YG 신인이라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무대나 성과가 와, 정말 예사롭지 않아요. 아, 네, 맞습니다. 단순히 그냥 YG 동생 그룹, 이 꼬리표는 벌써 뗀 것 같고요. 특히 5세대 K-팝, 그러니까 요즘처럼 뭐 짧은 컨텐츠 소비나 팬 소통, 이런 게 활발한 시대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실력이라는 거 아주 그냥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드는 팀인 것 같아요. 데뷔하자마자 글로벌 차트에서도 바로 그냥 존재감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이비몬스터가 왜 2025년 케이팝 트렌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떠올랐는지 그 음악이나 성공 요인들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제2의 블랙핑크 이런 말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최초의 베이비몬스터로서 어떤 길을 가는지 한번 보시죠. 근데 사실 요즘 케이팝 시장 보면 뭐 바이럴되는 댄스 챌린지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듣는 곡들 이런 게 좀 대세잖아요. 근데 베이비몬스터는 좀 다른 길 같아요. 오히려 전공법? 이런 느낌. 특히 그 앵콜 무대 같은 거 보면 음원을 삼켰다. 와, 라이브인데 음원처럼 너무 잘한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베이비몬스터의 뭐랄까 핵심 전략 같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실력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장르, 또 차별화된 컨셉트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2025년에 나온 미니 앨범 모나르크 활동 때도 보면 엄청 격렬하게 춤추는데도 라이브가 전혀 안 흔들렸잖아요. 괴물 신인이라는 별명, 괜히 얻은 게 아니구나 싶었죠. 어쩌면 많은 케이팝 팬들이 속으로 바라던 거. 그러니까 진짜 실력 있는 아이돌 보고 싶다. 이 갈증을 좀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음악 들어보면 확실히 YG 특유의 그 느낌, 힙합 기반 비트나 자신감 넘치는 태도 같은 거요. 이른바 YG 스타일이 딱 느껴지긴 해요. 근데 단순히 선배그로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랑은 또 다른 뭔가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너무 블랙핑크 동생 그룹 아니냐, 그 틀에 갇힌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분명히 그 YG 사운드라는 강력한 유산, 그걸 이어받고 있죠.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이 10대 멤버들의 젊고 정말 폭발적인 에너지를 더해서 2025년의 감각으로 이걸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로워요. 예를 들면 YG 특유의 힙합 비트는 가져오는데 템포를 좀 더 빠르게 쓴다거나 아니면 보컬을 더 풍성하게 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바로 그 베이비 그리고 몬스터 이 이중적인 매력으로 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선 카리스마 넘치는 몬스터잖아요. 근데 자체 컨텐츠나 비하인드 영상 보면 완전 그냥 장난꾸러기 베이비 모습이거든요. 이런 반전 매력이 블랙핑크 동생이라는 인식보다는 얘네는 베이비 몬스터구나 하는 그들만의 팬덤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무대 위랑 너무 다른 솔직하고 풋풋한 모습, 이게 데뷔되면서 팬들한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맞아요. 확실히 데뷔 전부터 유튜브나 틱톡 이런 데서 멤버들 개개인 실력 보여주는 영상들, 그게 엄청 화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뷔곡 베렐업이나 특히 CC는 뭐 나오자마자 해외 차트 반응까지 엄청 뜨거웠고요. 진짜 빠르게 글로벌 팬덤을 확 잡은 느낌. 네, 그 과정이 보면 상당히 전략적이었어요. 멤버 구성부터 다국적이고 또 영어 가사 비중 높은 곡들 내고 틱톡 챌린지도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인터뷰도 하고 처음부터 그냥 글로벌 시장 특히 뭐 미국이나 유럽, 동남아 이쪽을 딱 겨냥해서 활동을 펼친 거죠. 데뷔 전부터 얘네 실력 있는 연습생이다 이 인식을 꾸준히 심어준 것도 진짜 잘했고요. 이런 글로벌 마케팅 전략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글로벌 시장 뚫는 거 말고도 팬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거요. 같이 큰다는 느낌을 주는 거. 이것도 성공에 되게 큰 열쇠 아닐까요? 물론이죠. 그 부분이 요즘 팬덤 문화에선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베비몬스터 보면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소셜미디어로 연습하는 모습이나 멤버들 그냥 소소한 일상, 뭐 고민 같은 거 이런 걸 꾸준히 공유해요. 그럼 팬들 입장에서는 그냥 완성된 아이돌을 딱 소비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응원한다.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실시간 성장 서사. 이게 팬들하고 유대감을 정말 깊게 만들고 아주 강력한 팬덤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팬 소통을 진짜 영리하게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제2의 블랙핑크라는 그 엄청난 기대.
또 부담감 속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베비몬스터가 자신들 실력이랑 그 특유의 매력으로 그 그림자를 조금씩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스스로 최초의 베비몬스터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증거 같기도 하고요. 그쵸. 이 친구들 행보를 보면 시대의 트렌드를 그냥 따라갈 거냐, 아니면 압도적인 실력으로 내가 그냥 트렌드가 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앞으로 과제도 있겠죠. YG라는 워낙 강약한 색깔 안에서 이제 일곱 멤버 각자의 개성이나 음악적 색깔을 어떻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또 발전시켜 나갈 거냐. 이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 괴물 신인들이 또 어떤 무대, 어떤 음악으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지, 그리고 이들의 이런 거침없는 성장이 K-팝 시장 전체에는 또 어떤 새로운 자극, 변화를 가져올지, 이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